네, 어쨌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세적으로 국민의힘 측을 밀어붙일 수가 있고 정부 여당을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좀 유리한 소위 국면인 것 같지만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급변하면서 불러갈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양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도 그렇고 또 표결하는 과정도 그렇고 상당히 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사실은 명분을 쥐고 있는 조금 더 유리한 쪽은 민주당일 겁니다. 예. 이 사안이 독소 조항이 있거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특감이다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사건에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다수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분을 쥐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지금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그 협치안, 그러니까 조정안을 전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내지 않겠다는 것은 당신이라고 하는 존재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이라는 세력과는 타협의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의회의 폭주의 연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이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온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이 법안이 사장된다라는 것을 알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서 결국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니까 지금 이대로 두면 더 큰 악재와 더 큰 정치적 부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무적인 좀 판단을 좀 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 아닌 도이치 특검 이렇게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론 사이에서 어떤 묘수를 낼지 일각에선 시험대에 오른 거 아니냐 이런 평가인데 박 교수님, 지금 김대현 평론가 말씀하신 민주당이 독소 조항을 좀 조정해서 다시 제안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어떤 연출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과 관련돼서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법무장관과 그만두기 전에 내놓은 입장은 뭐였냐? 총선 후의 특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사가 났죠. 용산에서 극대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여권 내에서 이 총선 후 특검 이 얘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습니다. 결론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특검 거부 입장을 여권이 소위 말해서 바꾸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꺾지 못한다는 거군요. 네.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왜 비대위까지 왔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상식,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의 정치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대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해야 될 일들은 국민들의 이런 뭔가 의혹 해소, 이 부분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수사할 건 수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면이 필요한데, 지금 여권의 입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탠스를 보면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까지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총대를 매서 지금 악법이고 뭐 반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 같아요. 특별히 언급 자체를 아예 회피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여권과 싸울 때 법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조국 사태라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얼마나 그 압수수색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권은 이런 방구 말도 못한다. 심지어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에서도 부인의 특검을 갖다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그 말조차도 꺼낼 수 없다면 국민들은 뭐 한계점을 아는 거죠. 아, 이게 한동훈의 선거가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 선거로 가는 거를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총선에서 굉장히 큰 악재고, 이거를 효과적으로 잘 대처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소위 허니문 기간이고 비대위원장 되고 때 묻지 않는 소위 비정치인들로 당 지도부를 구성했으니까 컨벤션 효과가 좀 있죠. 그렇죠. 컨벤션 효과로 박수를 받고 넘어가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소위 거부권 정국이 이제 본격화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 또 비대위원들의 입장이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거부권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아마 국민들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할 겁니다. 예. 지금 아마 이제 용산에서는 금기어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를테면 이준석. 이준석을 만나는 것 자체는 이를테면 반윤석열 정부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 뭐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 전에 만났다는 것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당대표인데 영수회담을 왜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금기어가 되어 있는데 지금 또 하나의 금기어 중에 하나가 특검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참모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대통령의 의중을 알기 때문에 그에 반하는 얘기. 예를 들면 특검을 지금 수용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정치력을 발휘해 보시죠. 라고 하는 조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일종의 영린인가요? 그냥 그런 느낌마저 드는데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동료들과의 모임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서 이렇게 좀 다른 각도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제가 굉장히 좀 낯선 이방인이 되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대통령 주변엔 이런 느낌이 이런 어떤 분위기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